과세대상 381조. 과세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대상이다 그랬으면은 딱 5가지뿐이 없어. 내 손가락이 내 거야. 손가락 5개죠. 재산세 과세대상도 5개뿐이 없어. 이 5개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첫째, 토지. 그 다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딱 5개 끝.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뿐이 없어요. 그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첫째는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것도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인데, 토지, 건축물, 그 다음 주택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포함될까? 제외될까? 왜? 따로 썼으니까. 모르니까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 따로 쓴 거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이 따로 안 써 있으면 포함된다는 뜻이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나오면 불안한데? 토지와 건축물에는,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왜? 따로따로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땅만 얘기하는 거야. 건축물은 뭐냐?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 요건 2가지가 있어요.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그럼 공장용, 영업용, 여기에는 주거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은 제외된다, 포함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제외된다. 그 다음에 5가지가 있지만 항공기는 뭐냐? 사람이 탑승 조정을 해야 돼. 그럼 사람이 없다. 무인, 드론 같은 거 있죠. 드론. 얘는 재산세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나중엔 또 개정되겠죠. 드론이 꽤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비싸고 세금이 보이면 나중에 과세로 바뀌게 되겠죠. 현재는 아니고. 그럼 여러분 따져봐. 5개를 다 공부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항공기, 선박은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렇게만 알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배 있어요? 없어요. 집 있어요? 없어도 있어요.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요. 땅 있어요? 없어도 있어요. 따라서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것. 토지와 주택. 그럼 토지는 또 3가지로 나눠요.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끝. 3가지로 구분한다로 알아두면 돼요. 얘가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맞나 틀리나 찾아봐요. 오늘 문제 풀이하는 거야. 문제가 토지와 주택은 3가지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토지만 3가지로 구분하고 주택은 3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우리를 너무 우습게 알아. 바보로 알아. 근데 바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만 3가지 토지로 구분이 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게 뭔지는 오늘 배웠다가 가출하니까 요것은 체크. 언제 배웁니까? 1월 달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설명 범위가 넓어. 처음 온 분들 앞에서 이거 강의했다가는 다 가출합니다. 내일부터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서 그거. 자, 381쪽에 과세대상 박스 나와 있죠. 그중에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가 있더라.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양괄호 2번 밑줄 주택 나와 있죠? 주택. 자,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과세 대상에 구분과 한계 나와 있죠. 요거는 양도소득세에도 겹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기억, 동그라미 한동, 니은, 동그라미 한구. 자, 요걸 우리가 앞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은 좀 이따 써도 되는데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이다 그랬으면은 겸해서 사용한다. 즉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하는 주택. 이걸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겸용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겸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밥솥도 겸용밥솥 이런 표현 쓰죠. 얘를 잘못 들었나? 겸용밥솥은 용도가 두 개란 얘기죠. 뭐와 뭐? 취사하고 보온하고죠.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하대요. 겸용밥솥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밥 짓는 거하고 또 하나는 조림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취사와 보온을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통으로도 사용한다며. 됐어, 내가 잘못했어. 겸용주택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상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상가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이죠. 이거는 한 구냐 한 동이냐 무조건 신경 써야 돼. 한 구냐 한 동이냐. 한 구다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가주택 개념이에요. 상가주택 여러분 보잖아요. 1층, 2층은 상가, 3층, 4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따라서 한 구다 그랬으면은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해서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다. 주거용이. 자, 여기다 할게요. 그림으로. 자, 주거용이 50제곱미터, 비주거용이 50제곱미터. 30. 주거용이 50, 상가가 30. 주거용이 커요, 적어요? 주거용이 크지?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이게 중요한 거냐? 땅 중에는 농지, 건물 중에서는 주택이 혜택을 많이 줍니다. 농지하고 주택.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또 하나는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50 똑같아. 똑같아도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같거나 크면은 그게 바로 100분의 50 이상을 얘기하죠. 100분의 50이라는 건 주거용이 같다는 얘기잖아. 같거나 이상, 크단 얘기 아니야. 같거나 크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 50% 이상이라는 건 같다는 거 이상이니까. 또 하나 보죠. 이번에는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70. 비주거용이 크죠? 그러면은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택은 무조건 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거나 크면 전부주택, 적으면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야. 얘는 상가가 되는 거고. 끝. 이게 한 구예요. 한 구. 그 다음에 한 동이다 그러면 요건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뭐예요? 대부분이 고층이야. 1층 상가, 2층 상가, 아파트. 그럼 주상복합이다. 한 동이다. 건물 한 채가 되겠죠. 주상복합은 항상 아파트가 더 넓어요, 적어요?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넓어요. 1, 2층 정도가 상가니까.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랑 같이 계산을 하면 전부를 뭘로 보는 거야? 주택. 그러면 상가 세금을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야? 항상 정부는 뭐야?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해요. 따라서 주상복합은 한 구를 적용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구분해요. 아파트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비교 안 해요. 한 구는 비교하지만 한 동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랬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럼 얘는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주택으로 적용하면 세금을 다 못 받아. 그러니까 주상복합만 따로따로 적용한다. 그래서 한 구냐 한 동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은 화면이 잘 안 보이나 봐, 그죠? 지난주는 잘 보였는데? 아니었었나? 됐어, 내비, 잘 몰라요? 됐어, 내비도 하지 마요. 화면 보셔도 되는데. 오늘 좀 내가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가? 됐어요. 저 뒤에서 이거 보이세요? 잘 보여? 그래, 내가 눈이 나빠져서 그랬네. 됐어. 다 원인은 내 눈이었어. 자,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할 수가 있겠죠. 집은 요만큼인데 토지는 이만큼으로 해서, 야, 이거 다 부속토지야, 주택에 포함시켜줘, 세금 덜 내게. 안 되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인정한다? 10배. 얘도 시험에 가끔 나왔죠. 몇 배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죠? 10배. 10배. 요건 뭐냐?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다. 그러면 땅은 10제곱미터의 10배, 100제곱미터만 부속토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이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바닥 면적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이것도 많이 나오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걸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건 뭡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각각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가 됐죠. 그럼 요 101호도 한 구, 102호도 한 구, 한 구 모여서 다가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구가 나왔을 때 분리된 부분은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한 구, 구분됐으니까 101호 한 구, 102호 한 구. 그 다음에 금방 설명했죠.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은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한 구는 비교해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끝. 자, 그러면 교재 382쪽 보세요. 양괄호 2번 주택의 동그라미 3번 과세 대상의 구분과 한계 있죠. 기억 동그라미 한 동.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면 밑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에 건물의 부속 토지는 대비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한 구.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겸용되면은 밑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구는 숫자가 나오고 한 동은 주거용만 주택이 되는 거고 그것만 하시면 돼.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한 동은 하고 설명은 한 구의 설명이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래서 그 연결이 설명이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택의 부속 토지는 밑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몇 배? 10배.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현황부가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2022년 신설안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1번은 그전부터 돼 있던 겁니다. 1번 아까 설명드렸죠. 첫째 줄 맨 끝에부터 공부상부터 공부하면 돼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은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현황.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지문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 383쪽에 2번 토지의 구분은 체크.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배웠어요? 3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하더라. 끝. 이렇게만 오늘 공부하시고 1월 달부터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 384쪽에 보면은 4번에 비과세 나와 있죠. 봐요. 여기다가는 다 만들어놨어요. 어저께 내가 아주 고생하면서 다 토지에 관한 걸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도 오늘 과감히 내가 포기해. 왜 그럴까? 가출할까 봐 그렇대. 진짜 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의 구분이라는 건 1월 달에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4쪽에 비과세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과세가 원칙이야. 과세가 원칙이지만 비과세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재산은 내 건데 명의만 내 걸로 돼 있어. 남들이 다 같이 써. 또 이건 팔지도 못해. 개발도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바로 비과세 특징이 이거야. 재산은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비과세 요건이죠. 이걸 세련된 말로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재산,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알면 되는데 대부분이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렇게 알아도 내 땅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럼 비과세다. 세금이라는 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걷어야 되겠지. 무늬만 재산이야 내 거.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국가가 소유한 것. 국가는 다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죠. 국가끼리. 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우리나라도 비과세해 주겠다. 니네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겠다. 이건 국가끼리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따라서 항상 비과세가 되지만 시험 볼 땐 이게 나와.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대.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과세하죠. 이걸 찾아야 돼. 비과세한다.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 비과세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조건이 니네 나라가 과세하냐? 그럼 우리도 과세한다. 니네 나라 비과세하냐? 우리도 비과세해 주겠다. 비과세가 원칙이야. 근데 시험이니까 과세하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호 조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국가 거를 공짜로 사용한다 이거야. 그럼 국가 거를 내가 공짜로 쓰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 요거는 과세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료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비과세. 네가 내. 두 가지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국가가 사용해. 국가가. 누구 걸?
개인 걸. 국가가 개인 걸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면 개인 걸 국가가 공짜로 써.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국가가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가 내. 네가 개인이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되겠죠. 아까 했던 내용인데 그림 안 그려줘도 되겠나요? 불안해 죽겠어. 더 이상 나도 못 그리겠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그럼 미안 안 미안 개념은 무상 공짜면 미안하고 유료 그럼 안 미안하고 아까 했던 게 자꾸 나오는 거야 세법은. 그 다음에 요거 여럿이 같이 쓰는 거 도로, 하천, 제방. 제방이 뭐죠? 제방? 그렇지. 두 개 아니야. 뚝. 그 다음에 국어. 국어가 뭐죠? 또랑. 도랑? 또랑. 그 다음에 유지. 유지가 뭐죠? 저수지, 늪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왔어요. 도로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우리가 제방이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사설도로 또는 사도라고도 나옵니다. 내 거야. 내 건데 여러 사람 통행에 제공을 했어. 여럿이 쓰죠. 그럼 좋은 일에 쓰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런데 저수지가 있어. 4명이야. 내 거야. 여러 명이 같이 써. 그럼 비과세야. 근데 전용은 나 혼자 거기서 수영하고 해. 딴 사람 못 써. 그럼 개인 거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전용이 안 나오다가 3, 4년 전에 처음으로 한번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이 쓰면은 우리가 비과세다. 그래서 시험에 제방, 사설도로, 국어 이렇게만 나왔다가 몇 년 전에 전용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 전용의 뜻은 혼자 쓴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개인 소유니까 과세가 된다는 것. 여러 명이 쓰냐? 비과세. 전용이다? 과세. 끝.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우리가 특정 지역 안에 있는 토지 3가지를 배웁니다. 특정 지역 안에 있는 거. 특정 지역 안에 있는 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민통선.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는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허가받고 들락날락해야 돼. 따라서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원칙이야. 그런데 민통선 안에 있는 땅 중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뭐냐면은 논. 우리가 민통선 안에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쌀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립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 땅, 논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걸 팔아서 돈 벌었다. 그럼 당연히 재산권 행사했으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통제보호지역 안에 있는 토지 끝. 그럼 비과세. 그러나 전이 뭐예요? 밭, 답은 논, 과수원, 대지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제외. 제외라는 말은 뭐야? 과세한다는 얘기죠. 얘가 2갈래길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은 비과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건 과세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다 그러면 전, 답, 과수원, 그 다음 목장용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하면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는데 여기는 목장용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민통선 지역 안에 야, 나 여기에서 한우 키울 거야. 한우 300마리를 방목 풀어놔. 풀어놓은 순간에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지뢰 밟아서
한우 파티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민통선 안에는 목장이 없는 거예요. 방목을 해야 되는데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슬픈 얘기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통제보호지역 안의 토지는 우리가 전, 답, 과수원, 목장은 빠진다. 대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끼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보존지구가 있어요. 여기서 말이 세요. 보존지구다. 보존이란 말은 풀 한 포기도 보존해야 돼.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있으면 이건 개발도 안 돼. 내 맘대로도 못해. 매매도 안 돼. 따라서 재산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는 땅은 내 땅인데 평생 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수 있어. 왜? 무릎하기 싫어서 못 올라가. 슬픈 얘기죠. 백두대간 보호지역. 젊은 친구들도 뭐 백두대간 종주 막 이렇게 나오잖아. 뭐 며칠간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건 남의 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이면 못 올라가. 이건 비과세가 돼야죠. 슬픈 얘기야. 땅은 내 땅인데 평생 밟아보지 못해.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 궁금증이 있는 게 저걸 왜 내가 갖고 있을까? 그럼 틀림없이 새로 산 건 아닐 거야. 선조 때부터 물려받았어. 선조들은 왜 저걸 샀까? 샀을까? 옛날에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런데 나 요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몰라. 그럼 저거는 지금 내가 내 대에서는 안 샀을 거고 선조 때부터 물려받았는데 선조들은 왜 낮에도 거기 가기 힘들 텐데 호랑이 있고 막 이래갖고 그죠? 저걸 왜 샀을까? 왜 등기 위에 올려놔 있을까? 할아버지가. 그런 궁금증 안 생기네? 그럼 예전에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해가지고 상으로 물려받았나? 그럼 어느 임금님이 저 산꼭대기 있는 걸 갖다 상으로 줄 거냐 이거야. 논밭을 줘야지. 나 굉장히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보내보려고. 예? 귀양하는데 그 사람한테 명의를 해준다? 귀양은 저 성 같은데 딴 사람 국가 소유의 땅에다가 그 사람을 유배시키는 게 귀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말씀도 맞지만 귀양 간 사람한테 넌 지금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호랑이 만날 생각해라. 소유권 넘겨줄게. 이건 아닐 거란 얘기. 통일이 될 줄 알고? 통일이 되면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모르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백두대간 뭐 관광지 될 수 있는데 저건 통일이 안 돼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제약도 있을 거고. 궁금해 죽겠어. 여러분도 궁금하나? 참. 예? 글쎄, 난 그게 궁금해되니까, 궁금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저게 과연 왜 4명이로 돼 있나? 뭐 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섬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도 합니다. 섬 팔고 그래요. 저 남쪽에는. 무인도 같은 거 팔고 그래요. 내 친구도 하나 샀습니다. 영웅 취급당했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나라, 깃발 꽂고. 그 친구, 남자들 로망이 있어요. 왜 나만 나쁜 사람처럼 쳐다봐?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랬는데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지냐? 사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만 찍지 거기 안 가봐요. 가격도 싸고. 지금은 이제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갖고 팝니다. 그런 게 증빙이 잘 된 거죠. 얘는 잘못 사갖고 섬을 하나 샀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산 거예요. 싸길래. 그래서 한번 우리들 데리고 간대. 같이 갔어요. 섬은 개섬인데 하루에 2번씩 분이 못 봐. 물이 잠겨. 그리고 다 뾰족뾰족한 바위들이야. 여기 이거 일단 그거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선착장을 만들어야 돼. 배 댈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이 올라가서 억지로 겨우겨우 등산하듯이 암벽 등산하듯이 올라가. 좀 올라가니까 다시 내리막길이야. 평평한 게 하나도 없어. 물도 없고 누워 잘 데도 없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쪼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처음엔 영웅이었다가 그 다음에 쪼다. 그 친구 나름대로 괜찮았죠. 우리들 낚시들 좋아하니까 그래 우리가 휴가철이면 낚시 가고 하자. 물에 잠기는데 어떻게 낚시를 해? 배도 있어야 되는데 배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중고도 싼 게 많대요. 그럼 면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쪼다라서 놀림 한참 받았습니다. 처음에 영웅이었다가.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에 땅 좀 사갖고 집을 하나 지놓고 이 근처에다가 뭘 넣냐?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저기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이걸 왜 했냐? 외로울까 봐 말년에. 친구들이 이글락도 있으면 손녀들 데리고 놀러 올 거 아니야. 그럼 덜 외로울 거 아니에요. 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리고 덥다 잠 안 온다. 그럼 혼자서 틀어놓고 하고 그 배 뭐 있죠? 올라가는 거고 바이킹도 혼자 타고 혼자서 어쩌 혼자서 이런 데도 가거든요. 혼자 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자일로 드롭 툭 떨어지는 거 하나 둘 셋 돌다 확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런 거 해놓으면은 첫째,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실버타운 해가지고 저 외곽 지역에 산 밑에 공기 맑은데 지금 그런 데 가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워서. 그 실버타운도 요즘에는 시내 중심 쪽으로 오고 합니다. 임시형 건축물은 조만간 철거 예정이야. 근데 1년 미만이면은 1년 안 돼서 철거할 거야. 그럼 세금 안 걷어. 그런데 1년 이상이다. 1년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 재산세 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임시형 건축물은 기간에 따라 1년이 안 됐어. 미만 1년 안 되면 비과세. 1년 넘었다. 그러면 과세가 된다는 것. 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과세하니까. 임시 건축물. 그 다음에 7번 나와 있는 것은 요겁니다. 철거. 얘도 난이도 높아요. 자,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았어. 철거 보상계약도 체결했어. 철거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철거 공사기술이라고 그러나? 철거 기술이 뛰어나. 3층짜리면은 어떻게 된다? 얼마나 걸릴까? 철거하는데 3층짜리는 반나절,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 철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5일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어. 그럼 이때까지 철거하면 돼. 근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이야. 그러면 야 10월 5일까지만 철거하면 되니까 우리 9월 20일 날 철거하자. 이거 하루면 끝낸다더라. 9월 20일 날 철거하기로 계획이 짰어. 그러면 6월 1일 현재 철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은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올해 철거가 확정이 됐으니까. 말 이해 가요? 3층짜리는 뭐 포크랜드 이렇게 하기만 해도 한나절이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 현재 철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과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난이도가 뭐냐? 이거야. 철거라는 말이 나오면 수험생들은 뭡니까?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건축물이 있다. 얘는 없어져. 땅은 남는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철거하면 없어져. 그런데 땅은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과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이 돼요. 없어지니까. 그런데 땅은 제외가 된다는 것.
땅은 제외가 된다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난이도 최상으로 봐요. 왜?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자,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과세, 철거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난이도가 상이란 얘기야. 왜? 우리 공부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뜨문뜨문을 좋아해. 주택, 비과세, 철거, 머릿속에 먼저 답을 정해놨어. 철거 나 뒷다 잘해. 이거 없어지니까 비과세야. 보니까 주택, 비과세. 맞았어. 나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발표 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얘는 비과세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묻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안 보여.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하면 뜨문뜨문만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하는 거지, 어려워서 난이도 최상이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배 하나예요.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몇 년 전에. 비상제 구조형 선박, 이름에 힌트가 나오잖아.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니까 비과세한다는 얘기죠. 선박은 딱 하나야. 끝 해서 비과세에 관한 건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 자, 거기 나와 있는 384쪽을 한번 보죠. 비과세, 양괄호 1번, 밑줄 국가 등의 소유, 비과세죠. 동그라미 1번, 과세권자 외국 정부 소유 재산, 단 상호주의 및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제외. 괜히 어렵게 나왔죠. 상호주의라는 건 국가끼리 니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다음 매수계약자다 그러면 국가 소유를 개인이 사용하는데 공짜로 쓰죠. 공짜로 쓰면 미안해, 내가 낼게, 나를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이런 거는 제외,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1년 이상 동그라미 무료 사용.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개인 재산을 무료 공짜로 사용하면은 과세. 미안하잖아,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2번 용도 구분. 1번 도로, 사도 포함 그랬죠. 사도 위에다 써놔요. 사설도로, 사설도로. 포함.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묘지. 묘지는 짠하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인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줄 뒤에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대지 안의 공터, 대지 안의 공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라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입문과정에 여기까지 알면 힘들 텐데 그냥 밑줄만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가 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요거 하나, 산림보호구역 및 밑줄 채종림, 시험림. 요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채종림이 뭐냐?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구성된 숲을 얘기하죠.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시험림, 요거는 비과세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이게 2년 됐나? 2년 전에 나온 문제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4번 임시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미만의 뜻 알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딱 1년인 이렇게 나와. 그럼 1년인 임시용 건축물 과세 비과세?
에? 과세가 돼야 되겠죠. 1년 미만은 1년이 안 들어가. 1년이 안 돼야 비과세. 1년부터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하고 주택 건물만. 당구장 표시 부속 토지는 뭐라고 돼 있죠? 과세, 과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부터는 우리가 남겨놨다가 다음 시간에 할까 해요.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요즘 말썽 많죠? 종합부동산세까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법이 하루 쉬고 민법이 특강 들어오십니다. 알고 있었죠? 모르면 지금 들으면 돼요. 다음 주는 세법을 합니다. 민법을 합니다. 세법은 쉬고요. 그 다음에 입문과정이니까 2번 남은 것은 우리가 소득세까지 나가는데 다 안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가면 여러분도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4주 과정이 오늘 됐죠? 2주만 하면 요 입문과정은 정리를 하고 끝에까지 다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기본서 가지고 차근차근히 강의 계획서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고 그대로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즐기기만 하면 돼. 용어. 오늘 처음 왔는데 용어가 어렵죠? 그래요. 다 잊어먹어요. 이제 2주 뒤에 보는 거니까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하나씩 하면 되는데 재산세라는 세금의 이름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고, 하나 더 알아둘 것, 재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일이다. 요 날짜에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낸다. 이것만 알아두고 가도 성공입니다. 충분해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은 세법이다, 민법이다? 민법이다. 원장님 워낙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인 줄 알아요. 1차 민법이 정리가 돼야지 2차 과목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하셔. 세법은 열심히 하지 말고. 오늘 와서 뭔가 한 가지 얻어가는 거 있나요? 우리 저 친구는 이해 가요? 어렵지만이 다 잊어먹어. 그리고 앞으로 더 합법적으로 잊어먹을 수 있어. 왜? 2주 뒤에 공부할 거니까. 괜찮아, 잊어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공부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